쓰러진 은호 앞에 나타난 건 왜 늘 내가 아니라 성재일까? 이 한 문장이 지역의 머릿속을 하루 종일 긁어댔는데요. 숫자와 계약으로 꽉 채워놓은 일정 사이로 자꾸 새어 들어오더라고요. 지역은 일부러 더 바쁘게 굴었어요. 주민대표가 계약금 조정을 요구하자 근거를 줄줄 설명했고 시뮬레이션 수치를 10장 더 찍어내서 테이블에 깔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설명이 끝난 뒤에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왜 마음이 비어있지? 혼잣말을 했다가 스스로 민망해져서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 순간 은호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지역은 휴대폰 화면을 켜고 괜찮아 라고 썼다가 지웠고요. 또 썼다가 지웠어요.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 떠 있었는데도 끝내 누르지 못했죠. 은호는 며칠 동안 잠을 깊게 못 잤어요. 강호와 부딪힌 날, 그 말들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집은 망가졌어.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다가 밤이 깊어지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밀려왔는데요. 정말 내가 바람을 일으킨 걸까? 같은 생각이 맴돌더라고요.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여보려고 작은 일의 순서를 차곡차곡 세워봤어요. 오늘은 계약 검토, 내일은 현장 동선 확인, 모레는 색감 시뮬레이션. 그런데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순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복도에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조용한 사무실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릴 때요. 그러다 어느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시야가 확 어두워지면서 무릎이 꺾였는데요. 그때 옆에서 성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호야. 아주 익숙한, 그러나 요즘은 피하고 싶었던 목소리였죠. 성재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업었고 걷다가 멈췄고 다시 천천히 걸었는데요. 양 어깨로 전해지는 체온으로 은호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먼저 알아차렸대요. 카페 안간히 침대에 눕히고는 짧게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좀 쉬어. 은호는 눈을 떴다가 감으면서 괜찮아요. 정말이라고 했는데요. 그 정말이 스스로에게도 잘 안 믿겼어요. 성재는 묻지 않았고 대신 컵에 물을 받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어줬어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 말, 내가 제일 못 믿는 거 알지. 은호는 눈을 피했는데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입술이 말라붙더라고요. 그 밤의 이야기가 지역 귀에 돌아들어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어제 성재가 은호 없고 카페로 들어가더라라고 툭 던진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지역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얼굴이 굳었다는 걸 본인도 알았대요. 그날 밤 지역은 은호 집 앞 골목까지 갔는데요. 불 꺼진 창문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돌아서는 순간 발 뒤꿈치가 바닥에 자꾸 걸렸는데요. 그게 마치 오래 미뤄둔 말들이 발목을 잡는 느낌이더라고요. 왜 늘 한 박자 늦을까? 왜 중요한 순간에 나 대신 성재가 서 있을까? 스스로에게 화가 났지만 화살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몰라 주먹만 꽉 쥐었죠. 상철은 그 시간에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 반 손님이 끊기자 문제집을 펼쳤는데요. 글자가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노안 탓이라고 하기엔 하루 종일 몸이 너무 피곤했죠. 조금만 더 버티자.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는데요. 그 조금만이 항상 끝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유리문 밖으로 지나는 젊은 남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자세가 낯익더라고요. 고개를 들었더니 정말 이지역이었어요. 상철은 반사적으로 지역아 하고 부를 뻔했는데요. 목구멍에 걸린 바람이 그냥 한숨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들이 모서리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유리 건너편에 반사된 그림자만 바라봤대요.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나? 혼잣말이 나왔고 그 말이 자기 귀에도 낯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지역은 아침부터 현장을 돌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민원이 터졌어요. 밤에 장비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담당자의 말투가 단단했어요. 지역은 자료를 열어 보여주면서 조용히 설명했어요. 야간 반입은 없었습니다. CCTV 타임라인과 차량 출입 기록을 공개하죠. 불편하셨다면 대체 소음 억제 예산을 제 쪽에서 보정하겠습니다. 말끝을 올리지 않고 단어를 아꼈는데요.
오히려 그 절제된 톤이 사람들의 분노를 살짝 식히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혁은 핸들을 꽉 잡고 속으로만 말했어요. 일은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데 마음은 왜 자꾸 밀려나지. 은호는 그날 오후 늦게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몸이 좀 나아졌나 싶어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복잡해졌대요. 나는 나를 꾸역꾸역 미루면서 일로 버텨왔는데 내일도 또 버틸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지혁이었어요. 한참을 보다 받았는데 서로 동시에 말을 꺼내지 못했죠. 결국 지혁이 먼저 숨을 정리하고 말했어요. 어제 괜찮았어? 은호는 잠깐 눈을 감고 응, 괜찮아졌어라고 했어요. 정말 괜찮냐고 다시 묻는 말을 지혁은 안 했고 은호도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끝나고 나서야 두 사람 모두 뒤늦게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 무렵 상철은 자격증 학원에서 졸다 깨달을 반복했어요. 강사가 문제 풀이를 칠판에 쓰는 동안 상철은 노트를 펴고 열심히 따라 적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 적은 글자들이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뭘 한다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 펜 끝이 허공에서 멈췄고요. 그럴 때마다 상철은 일부러 펜을 다시 눌러 종이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버렸대요. 늦게라도 내가 한다.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죠.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들고 나오는 길, 학원 유리문 너머로 자신의 어깨가 조금 덜 말라 보인다는 걸 아주 잠깐 느꼈대요. 밤이 되자 지혁은 자료를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내일 있을 두 번째 심사 발표에 대비해 흐름을 점검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람이라는 단어를 첫 페이지에 크게 적어봤어요. 숫자와 공정, 일정과 비용은 늘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이 모델이 말하려는 건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는 걸 그제서야 또렷하게 적어두고 싶었거든요. 적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고 그러자 상철이 떠올랐어요. 몇 번이나 열었다 닫은 메시지 창에 이번엔 아주 짧게 썼어요. 아버지, 주말에 밥 한 끼 어때요? 보내고 나니 손에서 힘이 빠졌고 답장이 바로 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초조하지 않았대요. 내가 먼저 문을 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은호는 다음 날 아침 미리 예약해둔 상담실을 찾아갔어요. 억지로라도 자기 말을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담사는 특별한 기교 없이 질문을 짧게 던졌고 은호는 단답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긴 문장을 쏟아냈어요. 저는요, 누군가 기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혼자 버티려니까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기대야 하는데 기대면 싫어질까봐 무서웠고요. 그래서 더 세게 혼자 버티자고 다짐했는데 그러다 쓰러졌어요. 말하는 동안 손끝이 떨렸지만 입술은 점점 덜 떨렸대요. 상담사는 기대는 게 빚이 아니라 호흡일 수 있어요 라고 했고요. 그 문장이 은호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어요. 오후 상철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래. 시간 맞춰볼게. 두 글자 반의 문장이었는데요. 지혁은 그 글에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망설임과 용기를 한꺼번에 느꼈대요.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까 하다가 이번만큼은 천천히 가보기로 했어요. 서두르다가 항상 망쳤잖아. 스스로를 타이르듯 웃었죠. 그날 저녁 지혁은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내가 말한 색감 시뮬레이션,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적용해봤어. 은호는 놀라면서도 기분이 조금 좋아졌대요.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지혁은 짧게 답했어요. 공간이 사람을 먼저 불러요. 숫자보다 먼저. 두 사람은 그 말 한 줄 때문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대요. 은호는 그럼 내일 같이 한번 볼래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고 지혁이 응하고 답했어요. 통화가 끝난 뒤 은호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내가 먼저 같이 보자고 했네. 스스로도 조금 놀랐거든요. 그 놀람이 부끄럽지 않아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대요. 주말 점심 상철과 지혁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어요. 메뉴판을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따끈한 국이 나왔고요. 김 사이로 서로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어요.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요즘 하는 거 뉴스처럼 흘러들어오더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지혁은 웃다가 금세 진지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고생한다. 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낮게 말했대요. 고생한다. 말이 짧아서 더 크게 들렸고, 지혁은 그 한마디 때문에 괜히 물을 한 모금 더 마셨대요. 목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식사 후 카운터에 계산서를 올리면서 상철이 덧붙였어요. 나는 내가 숫자로만 사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사람 얘기를 먼저 하더라. 지혁은 깜짝 놀랐어요. 말했어요, 제가요? 상철은 웃었죠. 표정에 써 있더라. 서로 어색한 농담을 주고받다가 둘 다 동시에 웃음이 나왔대요. 오래 엉킨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당길 때 목이 조이지는 않게 된 느낌이랄까요. 같은 시간대, 은호는 혼자 모델하우스 앞에 서 있었어요. 지역을 기다리면서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기대는 걸 미워하지 말자.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이 도착했고 둘은 별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명이 켜지자 벽의 색감이 천천히 살아났고 은호는 자신이 제안한 토니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눈으로 확인했대요. 사람이 먼저 보이네요. 은호가 조용히 말하자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 말이 고백처럼 들릴까봐 지역은 바로 덧붙였죠. 일 얘기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은호는 웃으면서 알아요. 일이라고 받아줬고요. 둘 사이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모델하우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잠깐 세게 불었어요. 은호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다가 말했어요. 나 요즘 상담 받아요. 지역은 놀라지 않고 잘했네요 라고 했어요. 은호는 한 번 더 말했대요. 혼자 버티는 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숨 쉬는 법을 배우는 느낌이에요. 지역은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꺼냈어요. 나도 숨을 못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려고 달리다가 자꾸 내가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중요한 순간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지역이 손목 시계를 한번 보고는 웃었어요. 이번엔 안 늦을게요. 최소한 숨 쉬는 박자만큼은. 그날 밤 상철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문구점에 들렀어요. 스프링 노트 하나와 두꺼운 펜을 샀는데요. 표지에 큼지막하게 적었대요. 오늘 공부한 것, 아들한테 설명해보기.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우려다가 결국 불을 켜고 책을 펼쳤어요. 낯선 용어들을 천천히 소리내 읽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은 표시를 해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죠. 그날의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으면서 중얼거렸대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며칠 뒤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어요. 현장 인부 한 명이 다쳐서 병원에 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역이 바로 달려갔고 상철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죠. 서로를 본 둘은 잠깐 멈칫했는데요. 지역이 먼저 말했대요. 아버지, 같이 가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병원 로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잠깐 말을 잃었는데요. 대신 같은 방향을 보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대요. 돌아오는 길에 지역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 가끔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그게 제일 미안해요. 상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결국 이렇게 대답했죠. 나도 내 앞에서 부끄러웠다. 그게 제일 미안하다. 서로 같은 문장을 다른 쪽에서 꺼내놓자 둘 다 웃음이 나왔어요. 슬프고도 이상하게 시원한 웃음이었대요. 은호는 상담실 문을 나서며 새로운 숙제를 받아들었어요. 믿고 기대는 사람 한 명을 골라 작게 부탁해보기. 그 숙제가 유치하게 느껴져서 쓴웃음을 지으려다가 문득 지역 얼굴이 떠올랐대요. 그날 저녁 은호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에 모델하우스 정기점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혼자 가면 괜히 불안해져서요. 전송하고 잠깐 후회도 했는데요. 지역의 답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따옴표 없는 두 문장이었는데 그 사이 여백이 따뜻했대요. 다음 날 둘은 점검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반찬을 사이에 두고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은호가 조심스레 물었죠. 요즘 아버님하고는 좀 어때요? 지역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어요.
예전보다 덜 어렵네요. 아직 서툰데요. 그래도 같이 앉아 있는 건 좋아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것도 관계죠. 같이 앉아 있는 것. 지혁이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대요. 같이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가 또 하나 생겼어요. 상철이 학원에서 모의 시험지를 받아들고 점수가 적힌 빈칸을 채우려는데 강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대요. 요즘 집중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철은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리 고마웠는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가방을 괜히 더 꽉 쥐고 걸었대요. 현관 앞에서 한숨 한번 쉬고 가방을 내려놓는데 알림음이 울렸어요. 지혁이 보낸 메시지였죠. 아버지,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상철은 답장을 길게 쓰지 못했고요. 대신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 다음 아주 짧게 썼대요. 너도. 밤이 깊어졌는데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을 골랐어요. 은호는 기대는 연습을 마음속으로 세어봤고 지혁은 늦지 않게 도착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그리고 상철은 부끄러움보다 먼저 건네는 말을 연습했죠. 누구의 삶도 갑자기 반짝이지 않았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작은 문장들로 조금씩 나아갔어요. 같이 있을게요. 고생한다. 괜찮아. 같은 문장들이요. 다음 주 중요한 일정들이 겹쳤어요. 지역의 두 번째 투자 심사, 은호의 협업 제안 발표, 상철의 모의 시험. 셋은 서로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고 약속 같은 걸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대요. 심사장 앞에서 지역은 호흡을 길게 잡고 첫 슬라이드를 펼쳤어요. 숫자와 그래프 뒤로 사람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고요. 발표를 마칠 때쯤 손바닥에 땀이 고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발표장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두 개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대요. 은호 숨 잘 쉬었죠? 상철 점심 먹었냐? 지혁은 웃으면서 두 메시지에 같은 말로 답했대요. 응, 잘했어. 우리 모두. 그날 저녁 은호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칭찬을 했어요. 오늘은 기대는 걸 미워하지 않았어. 혼잣말이었는데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상철은 편의점 휴게실에서 시험지 오답을 적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읽었대요. 틀렸지만 이해했다. 그 말이 스스로에게 너무 좋은 위로가 됐고요. 지혁은 사무실 불을 끄며 첫 페이지에 큰 글자를 손끝으로 한 번 더 더듬었어요. 사람. 그 단어가 이제는 무겁지 않고 자신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대요. 밤 공기가 한결 맑아졌고 셋은 각자의 창문 앞에서 아주 비슷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연습,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연습, 누군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연습. 이 모든 연습이 삶을 조금씩 바꾼다는 걸 세 사람은 같은 밤에 동시에 깨닫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서로에게 아주 평범한 문장 하나씩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요.